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가 반영되면서 경기 민감주 위주로 급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 한때 5% 넘게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9월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미국발 한기가 밀려오며 오늘 꽃샘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양지수 모두 2%대 가까운 급락, 시총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 냉랭합니다.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요. 2차 전지와 반도체, 조선과 원전, 방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한기가 도는 가운데 사료 테마주들은 사문 날씨가 다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커졌고요. 한일사료, KC피드, 미래생명자원들의 종목들 강세에 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인데요. 첫 번째 종목 KC피드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계란 공급이 줄어들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계란 수입을 확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수출 확대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계란 공급 업체인 KC피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는 넥슨 게임즈인데요. 증권사의 부정적인 날씨 전망에 오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츠 증권 측에서는 넥슨 게임즈의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목표 주가는 32,000원에서 10,000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다음 신작이 너무 멀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넥슨 게임즈 장중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KG 모빌리티입니다. 역시나 주가 급락하면서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전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액면가 5,000원의 자사 보통주 1조 9,640만 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감액하는 무상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규모 자본 감소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현재도 여전히 강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레드캡 투어인데요. 역시나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지난달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주당 2,000원씩 지급하겠다며 파격적인 배당 정책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20%가 넘어서면서 폭탄 배당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배당 라기를 맞이했고요.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아스탁도요.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침체 공포 속에 뉴욕 증시의 폭락, 그리고 네.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아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시장이 이 정도로 폭락이 나왔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떨어지는 낙폭이 오전보다는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데 이게 달콤한 말만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겪었냐면 일단은 좀 제 화면으로 좀 전환을 주시면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우리가 약간 한 6개월 전 정도로만 좀 돌아가보면 이게 이제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에 엔캐리 청산 자금이 나왔다. 그러면서 엔캐리 청산 자금이 다 그쪽으로 쏠려가면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정말 극한의 공포가 나왔죠. 웬만한 종목들 10% 떨어지고 뭐 5% 이상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복귀를 해보면 제가 살짝 과거로 돌려볼게요. 8월 달 지표를 조금 더 상세히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떨어졌을 때 정말 공포의 극한을 달았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바로 회복을 해줬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증시는 충격을 받아서 하루 정도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회복을 해줍니다. 정말 뭐 우리나라가 예전 IMF 사태라든지 아니면 뭐 북한의 포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가 닿지 않는다면 간접적으로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정말 충격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냉철하게 봐서 12월 달로 돌아갈게요. 12월 달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이제 계엄령 사태가 나타나면서 이날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쿵하니 또 밀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밀렸는데 그때 그 다음날, 다다음날부터 또 다시 급격하게 원래 본자리로 회복하는 그런 주가의 회귀성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요. 전체적인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2850포인트에서 이러한 폭락이 나왔다라고 하면 반등이 좀 힘들겠는데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겠는데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겠는데요. 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자리 원래 떨어졌었던 엔캐리 자금이었던 2450짜리도 상당히 저점이었고 계엄령 사태 때는 뭐 말할 나위 없죠. 이때는 2300포인트까지 내려갔으니까 당연히 주가가 리바운딩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하락폭은 또 어떤가요? 예, 이게 다르죠. 보시면 엔캐리 측정 자금일 때는 음봉에 정말 길게 무섭게 나왔고 그다음 계엄령 사태일 때도 음봉 이렇게 무섭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떨어짐과 동시에 봉의 색깔이 중요하다고 드렸죠. 봉의 색깔이 지금 어떻나요? 봉의 색깔이 빨강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분봉으로 좀 보자면 주가의 움직임은 분봉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5분봉으로 보자면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거를 버텨주다가 장중에 좀 밀리다가 다시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요. 아직도 글로벌 증시 대비 저는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 국내 증시가 앞으로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려면 어떠한 것이 선제 조건이 돼야 되냐.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도 좀 해소돼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겠지만 지금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지지 주지만 않으면 국내 시장은 버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국 시장이 올라가 주지 않아도 됩니다. 올라가 주지 않아도 되고요. 어저께처럼 나스닥 4%, S&P 500 뭐 2% 넘게 빠지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이 기침하면 우리나라 시장 감기를 걸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시장의 난이도가 3월 달부터 들어와가지고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처럼 떨어질 때 공포에 휩싸여서 갑자기 뇌동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라고 하면서 그냥 갑자기 매도를 하시는 거는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여지고 올라가는 테마는 오늘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약간 작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코스피 종목에서 버텨주는 종목들은 좀 있을지언정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음봉으로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제가 단기 박스권으로 2620포인트와 2520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2520포인트를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결국에는 이 단기 포인트, 단기 박스권에서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다. 우연치 않게도 미국이 무너져 주면서 2520포인트는 오늘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상당히 공포스럽겠죠.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떨어지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 어떻게 매수를
매수를 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과거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때 얼마나 공포스러웠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이때 추가 매수할 걸 이라는 생각을 드셨고 또 엔캐리 추가 자금일 때 이때 엔캐리 청산 자금 나올 때 이때도 정말 공포에 휩싸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야,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였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추가 매수는요. 현재는 공포로 보이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아, 그때가 추가 매수였네 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시장 물론 정말 공포스럽고 많이 떨어졌고 모든 종목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2,000 종목이 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너도 나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 올라가는 종목을 좀 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밤 미 증시 급락한 거에 비해서는 우리 국내 증시 오늘 선방하고 있고 또 개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의 이 약세장을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또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에서 기회를 찾고 계실지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어스탁 첫 번째 준비해주신 이슈는요. 트럼프 아래 공포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과도기라고 언급,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고율의 관세 정책 강행을 시사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자극했고요. 뉴욕 증시 급락,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봐야겠고요. 두 번째는요. K 스낵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몬드라든지 김부각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K 스낵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6명 중 1명이 스낵으로 식사를 대체했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데요. 어떤 종목 볼 수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은요. 많이들 이용하실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도 떠오르고요. 쿠팡과 같은 쇼핑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고 정수기라든지 가전 구독, 최근에는 편의점에서도 구독 서비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구독 경제 관련해서는 어떠한 포인트 짚어주실지 전문가님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럼프 아래 공포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네. 앞서 오프닝에서도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목을 선정할 때 선생님이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너무 공포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제목이긴 한데 아마도 오늘 앵커님께서도 아침 시장에 HTS도 켜본 적이 없다. 너무 네.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하셨다시피 그만큼 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를 오늘 좀 뼈저리게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약하죠. 약하고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항상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뭐냐? 떨어지는 거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떨어짐의 폭이 작년처럼 정말 공포스럽게 많이 빠져서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는 거냐, 아니면 오늘처럼 양봉을 그려가면서 아침엔 빠졌다가 회복을 해준 거냐, 이게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시장은 좀 강하다, 시장은 좀 버텨볼 만하다라고 계속해서 좀 외치는 부분이고요. 일단 트럼프 아래 공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 공포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이 대문자 R, 대문자 R이라는 건 리세션을 좀 줄임말로 표현을 한 건데 시장의 공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두려움을 좀 의미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어저께 아래 공포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라고 하는 정말 공화당 친화적인 언론이랑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얘기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진 건데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은연중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은 그런 걸 쉽게 인정을 안 하고 곧 있으면 나아집니다. 이러한 약간 립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거를 또 노렸겠죠. 어떤 걸 또 노림수를 보여주면서 결국엔 경기 침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성장통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시장은 또 복귀할 수 있겠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마침표를 찍은 게 미국의 이제 실질적인 돈을 움직이는 스캇 베센트라고 재무장관이 있어요. 그 재무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
미국 지금 주식 나스닥 S&P 500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 없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일단은 방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투자 매매 심리가 그냥 얼어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그런 코멘트를 듣고 나자마자 미국에 참여돼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가 이제 얼어붙자마자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기술주라는 건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좋을 때 성장을 같이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M7이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 줬는데 시장이 떨어지는 것조차도 정부에서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해준다? 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그냥 종목을 팔기 시작하니까 전체적인 미국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아래 공포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오늘 핵심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경기 방어주를 해지 수단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미국 시장이 저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우리는 원하는 계속해서 약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강달러가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강달러 지속된 관련된 종목을 좀 잡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냉철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AI나 IT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계속해서 떨어질까? 라고 의문을 한다면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슬라가 15% 떨어진 거 정말 무섭죠. 엔비디아도 좀 반등하다가 5% 가까이 떨어지고 뭐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 거의 5% 가까이 떨어지고 당연히 무섭지만 미국 주식,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이끌어줬던 M7에서 주인공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GPU 필요하고요. 구글, 알파벳의 이런 AI 기능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장이 반등되면은 가장 먼저 반사 이익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이 AI와 IT 섹터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종목을 선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경기 방어주로 좀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SK텔레콤을 들 수가 있는데 SK텔레콤이 왜 경기 방어주냐? 여러분들 경기가 어렵고 주머니 사정이 아무리 팍팍해도 예를 들어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 뭐 이런 거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뭐 옷 같은 건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 인터넷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 항목 관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K텔레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텔레콤이 통신에서 가장 좋은 이유가 뭐냐면 시장 점유율을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40%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뭐 성장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시장이 아프고 시장이 밑으로 떨어질 때는 약간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해지 수단이라고 하죠. 약간은 롱을 따진다면 숏을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의 대표주가 SK텔레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강달러일 때 수혜주들을 좀 체크해보자. 그게 바로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관세에 어느 정도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현대모비스는 현대기아차의 비중도 있지만 외국계 회사들의 비중도 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구나 현대모비스가 지금 수출하는 국가가 거의 대부분 미국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미국에서 현대모비스한테 달러로 계산을 해주겠죠. 달러로 계산을 해주면 달러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대모비스의 수익률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현대모비스가 요즘에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기계 중심의 내연기관차였다면 지금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많이 되면서 전장부품이라고 하죠.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전자장비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안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기술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예전에 기계 쪽만 납품했던 거를 지금은 전장까지 납품을 하면서 이 전장 제품들이 라이다라든지 센서라든지 레이더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 기계 장비보다는 훨씬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강달러가 지속이 된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지금부터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술주들이 하락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반등이 일어나게 될 텐데 반등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기업이 어떤 거냐. 국내 기업 중에서 AI 쪽에서는 역시 대장주는 네이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라는 종목 자체는요. 지금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네이버는 일단 우리나라의 IT 인프라에서는 가장 1등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런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입니다. 물론 카카오라는 기업은 오픈 AI랑 협업을 해서 좀 더 빠를 수는 있지만 네이버는 자체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종시의 데이터 센터 각이라고 하죠. 그 AI 데이터 센터를 국내 최대 규모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하이퍼클러버 X가 아직 퍼포먼스는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AI 자체 기술도 갖고 있고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시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인가요? 그거랑 이제 AI랑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AI 관련 스마트 스토어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한다고 본다면 저는 AI 기술주들이 반등을 한다면 네이버가 가장 먼저 반등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아래 공포 관련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3가지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경기 방어주 안에서 SK텔레콤, 현대모비스, 그리고 네이버까지 3가지 종목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또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K스낵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요. 뭐 식사 대신해서 스낵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그런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K스낵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로 좀 지켜볼 수 있을까요? 한국 과자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아, 그렇죠. 네. 맛있죠, 한국 맛있어요. 과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네. 외국을 나갈 때 과자를 막 사오는 문화가 많았어요. 네, 네, 일본을 네. 가든 프랑스를 가든. 네. 근데 지금은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먹어도 한국 과자가 더 맛있는 게 많아요. 예, 그만큼 물론 우리가 해외 수출에 대해서는 삼양식품처럼 불닭볶음면에 정말로 많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2024년도는. 근데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또 살펴보다 보니까 K 과자라고 할게요. K 과자가 전년 대비해서 30%나 성장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따져보니까 K스낵이 왜 이렇게 많이 팔리지? 하다 보니까 유튜버라든지 우리 K 드라마에서 과자를 많이 먹게 되다 보면 그게 마케팅 효과도 나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코스트코, 뭐 월마트 이쪽에 K스낵이 입점이 안 돼 있는 점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점점 사 먹게 되다 보니까 맛있네? 하다 보니까 점점 퍼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편의점 있죠. CU라든지 GS25C가 결국엔 외국에 지금 직접적으로 매장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장 오픈할 때 한국 스낵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K스낵에 대해서 약간 외국인들의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고 되게 친숙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K스낵에 대해서 가장 대장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오리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되게 재밌는 게 러시아에서만 16억 개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예, 이렇다는 건 전체적인 초코파이의 매출 비중의 40%를 러시아에 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되게 재미난 건 베트남에서는요, 이 초코파이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제사상에도 초코파이를 올려놓는 그런 풍습이 아직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리온의 전체적인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매출 비중이 65%예요. 물론 오리온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이오 업체인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매출 비중을 보면요.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오리온이라고 보여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어떻게 러시아에 초코파이를 팔 수 있지? 이러실 수 있는데 실질적인 오리온은요 2003년부터 러시아 현지 법인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냥 러시아 자체 내에서 초코파이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게 지금도 수출을 해 나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약간 러시아에 대해서 국제 제재가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식으로 끝낼지 모르겠지만 종전 협상이 일어나게 된다면 오리온도 또 전쟁 종식의 수혜주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교집합으로 좀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롯데 웰푸드입니다. 롯데 웰푸드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시잖아요. 롯데 제과로 보시면 되는데 이 롯데 제과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가장 많이 파는 게 바로 빼빼로예요. 물론 우리나라 11월 11일 되면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빼빼로를 굉장히 많이 파는데 제가 보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수출이잖아요. 수출을 중국에다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합니다. 빼빼로를. 그 가격이 한 빼빼로만 해서 한 1조 1,0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전년 대비 15%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다가 왜 이렇게 빼빼로를 많이 팔지? 딱
살펴보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빼빼로데이라는 문화가 또 있어요. 솔로데이라고 11월 11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젊은 층들이 빼빼로를 주고받는 풍습이 좀 자리를 잡으면서 롯데 웰푸드가 강하게 좀 앞으로도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혜태제과 식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자체는 움직임이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앞으로도 K스낵이 좀 발전하게 되면 이 종목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표적인 품목으로 조리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언론도 많이 타고 미국의 이제 유수의 약간 그 신문 기자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미국 시리얼의 코리안 버전이다. 우유에 말아서도 막 먹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리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움직여줘야 될지, 뭐 이것도 좀 지켜보는 게 또 한 가지의 주식 투자에 좀 재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K스낵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구독경제 저희가 조금 빠르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구독경제 하니까 뭐 넷플릭스, 쿠팡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그쵸. 네, 어떤 이유로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진짜 일반적으로 넷플릭스, 쿠팡 아니면 뭐 소카, 네. 카쉐어링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보통은 구독경제 한번 하면 한 3-4개 자동 결제 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백화점 식품관에서도 반찬 구독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스타벅스 버디패스라고 여러분들 좀 아실 겁니다. 스타벅스에서 뭐 7,900원 결제하면은 30% 할인받는 그런 구독경제 서비스도 있으니까,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 종목 분석을 제가 제대로 못 해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좀 기회가 되면 오늘 구독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아스탁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네, 답답한 푸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저희 보너스 7주차 챌린지고요. 저희 챌린지의 경우 단기 푸트와 장기 푸트를 함께 운영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종목들은 다 단기 푸트 안의 종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1시를 기준, 주간 기준 13%의 상승률을 목표로 최대 10가지 종목이 편입되고요. 금요일에 최종 누적 성공률이 발표되는데요. 4가지 종목 일단 편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태웅입니다. 내년부터 풍력과 조선 부문의 동시 성장이 기대된다는 말씀과 함께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요. 어제 약간의 조정 받았거든요. 오늘은 보합 수준의 움직임 보이면서 성공률도 역시나 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대응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종목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MLCC용 전도성 페이스트 공급을 통해서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인지도를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해당 종목 오늘 성공률 3%대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연속 어제까지의 반등 보여줬거든요. 저희 역시나 또 점검 받아보도록 하고요. 어제 공략해주신 두 가지 종목입니다. 솔리드와 CJ ENM인데요. 5G 관련 모멘텀으로 지켜볼 수 있는 솔리드이고 차트상으로도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시장 조정과 함께 약간의 조정 받습니다. 성공률은요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24%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종목 CJ ENM입니다.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 3분기 중 방영 예정되어 있는 우시천 프로그램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나 2%대 약세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총 4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7주차 보너스 챌린지이고요. 누적 성공률은요, 마이너스 1%대입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트너님 바로 모셔보고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7주차 이제 시장이 좀 아쉽다 보니까요. 이 챌린지도 역시나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부터 좀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태움부터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움은요, 오늘 2.448%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저가가 마이너스 3.75%대까지 하락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 하락했을 때 어느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와줬는지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이 중심선, 노란색 선 보시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뿐만 아니라 22동 평균선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심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저가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현재는 하단 구간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낙폭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심선을 정확하게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심선보다는 이렇게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중간에 중심선을 터치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반등하는 흐름이,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오늘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2025년도 2월 24일 날 장중 3.54% 빠졌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낙폭을 모조리 다 회복한 게 바로 중심선 지지받고 반등했을 때거든요.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도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양전환까지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도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 점진적인 회복 흐름 기대해 보면서 이 종목 이번 주 내내 좀 더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인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오늘 벌써 양봉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4.45%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시가 자체가 마이너스 4% 가까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현재 마이너스 2.90%, 2%대 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봉 캔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냐? 2025년도 2월 달 막 가격대로 잡아서 드리면 97,000원에서 98,000원이죠. 이 라인대에서는 2월 달 초부터 2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했던 그 바닥권 라인대이기 때문에 2월의 바닥권 현재 구간에서도 상당히 유효한 흐름이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다지기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스토캐스틱 마찬가지로 침체 구간에서 이 침체 구간의 흐름을, 이 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서 이제 K선과 D선의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거래량만 좀 더 들어왔을 때 거래량 기준으로 60만 주에서 70만 주 기준은 2025년도 2월 24일 날 장중 9%대라는 상승했을 때 그 거래량 기준입니다. 그 거래량 기준 정도만 들어와 준다면 11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하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인 솔리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4.78%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2%대 안으로 돌아온 모습이죠. 중요한 건 이 종목이 어느 주점에서 반등이 나왔던 그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61선, 이 초록색 선이 이 62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이 갈색 선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이죠. 동시에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이 구간에서 지지 라인대를 한번 쭉 그어보면, 자, 2월 달 2025년도 2월 24일 날 장중 3.54%,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2%대 안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과거에 2025년도 1월 21일에 저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저가가 어느 저가냐? 이렇게 25년도 1월 17일 날 장중 18% 급등 이후에 눌림목 나왔던 저점입니다. 이 저점 구간을 3일 연속해서 지지받고 오늘같이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밑골이 달면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만 조금 더 들어와 준다면 강한 추세 상승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자, 거래량 기준 잡아드리면 2천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 동반됐을 때에는 한 7,600원에서 7,700원, 그리고 한 3,200만 주에서 3,300만 주 정도 된 거래량만 동반 시에는 자, 전 고점 부근인 8,300원대까지의 슈팅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추후의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CJ ENM 보도록 할 텐데요. 이 CJ ENM의 경우에는 오늘 3.30%라는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좀 더 뼈아픈 조정인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서서 2025년도 2월 20일 날 장중 14%대까지 급등에 성공을 했었죠. 이 상승 갭을 오늘 다 메꿔줬습니다. 상승 갭뿐만 아니라 상승의 출발선인 2월 19일에 이 캔들 지지선, 시가까지도 눌려준 모습이죠. 자, 이 구간을 지지 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해놓으면, 자, 이 구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과거에 2025년도 1월 달에 저항 라인대죠. 계속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한 이후에 눌렸을 때 가격이 바로 이 54,800원에서 55,000원 라인대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이 54,800원에서 55,000원 라인대에서는 바닥권대에서 반등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분봉 기준으로 보셔도 현재 55,30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점진적인 회복 흐름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현재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되돌림의 흐름 기대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313 챌린지에 편입되어 있는 4가지 종목 모두 홀딩 의견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흐름들을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방송 중에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파트너님, 저희가 이렇게 리뷰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또 오늘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하는 무료교육방 안에서 나눠주시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아침 개장 전부터 해서 개장 오전 장에서 중간중간 시장 흐름에 대해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520선 부근에서 시장 오늘 강력한 반등 흐름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반등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2.51%에서 현재는 마이너스 0.99%대까지 회복한 모습이죠. 그럼 종목들을 언제 공략하는지 그 공략 포인트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회복했을 때 공략하는 것과 시장이 하락했을 때 하락하는 그 떨어지는 칼날에서 공략하는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은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더 상승하는 흐름들을 더 가져가고 싶기를 원하시면 차트,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흐름들 장중에 매일같이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전략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도 2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 조정장이 대부분 일정 부분 마무리돼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상승장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상승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할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신다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시장 흐름에 맞는 종목들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 역시나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2가지 종목도 새롭게 편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2가지 종목은 코스맥스와 대동입니다. 이 가장 먼저 코스맥스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특히 이 한알령 이번 달에 문화사절단을 중국에서 파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진핑 주석 마찬가지로 문화교류에 대해 열려 있고 앞으로 한국과 좀 더 교류에 대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런 화장품 관련 업종들, 특히 이 한알령 해제 종목들 수혜 종목들 중에서 실적을 동반한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동반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2년도에 수출액이 10억 달러에서 2024년도 약 12년 만에 약 1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무려 102억 달러 규모의 수출치로 역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실적을 동반한 한일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을 보시면 화장품주를 보시면 돼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맥스는 지난해 매출이 사상 최대의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8월, 9월 달부터 상승 추세가 강력하게 이어왔죠. 1차 상승 추세에 이어서 2차 상승 추세가 이어집니다. 이 2차 상승 추세 안에서 자, 제가 다시 한번 제대로 그어드릴게요. 2024년 12월부터 이어져 왔던 2차 상승 추세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이 떨어져야 됐을 때 하락폭이 제한되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마이너스 3.55%, 마이너스 3%대에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개파락을 플러스 3%까지 저가 대비해서 고가 3%, 6%까지 올라온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 마켓나우 2부 시간에 제가 종목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번에 이 1313 챌린지에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이 앞서서 제가 10시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을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보시면 10시 제가 한 20분 정도에 이 종목을 소개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소개해 드리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부터 강력한 상승 랠리가 이어졌죠. 물론 분봉 기준입니다. 분봉 기준에 대해서 한 2%는 추가로 더 상승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전 저점 구간인 2025년도 3월 4일과 3월 5일 날 중요 지지라인 대죠. 16만 5,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가 대비해서 이렇게 6%대까지 강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다른 종목들보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단기간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을 때 이 종목처럼 저가 대비해서 강한 반등이 이어진 종목들은 앞으로 회복 장세에서도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차트 하단에 보시면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전환된 이후에 단기 과열 구간을 한번 터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크로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크로스 된 이후에 데드 크로스가 되기 전에 다시 한번 지지받고 반등했을 경우에는 이 과열 구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과열 구간의 폭이 좀 더 넓어집니다. 따라서 이 전고점 돌파 이후에 상승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보시면 2025년도 2월 25일 기점으로 이 폭이 줄어들었다가 수축했다 다시 한번 확장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확장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강세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이 종목은 목표가 18만 6,300원 딱 정확하게 전 고점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충분히 돌파도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시장의 대부분 아직까지 회복하지 않은 관계로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손절가는 15만 9,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대동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동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 이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을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이번 주에 미국의 협상 대표단과 협상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과거 지난 28일 날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정상회담이 파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에서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의 일정 부분 조정폭이 이어졌었는데요. 특히 대동의 경우에는 이런 조정 마찬가지로 직접으로 좀 더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장중 마이너스 9%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이 하락폭 대부분 다 메꿔냈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하락폭의 갭을 오늘 장중 마이너스 3.40%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플러스 1.29%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5%까지 회복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좀 더 강력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대동의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총판과 그러니까 현지 총판과 3년간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더욱더 강력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시면 2025년도 3월 4일에 종가입니다. 이 종가 부근 마이너스 4.48%라는 종가 11,500원 라인대죠. 이 라인대를 오늘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이 60일선, 제가 여러분들께 60일선, 일반적인 60일선이 아닌 상승 랠리가 강하게 이어져 왔던, 자 보시면 2025년도 1월 3일부터 추세적인 상승 랠리가 강하게 이어졌죠. 그리고 나서 단 한 번도 60일선을 터치하고 있지 않다가 3월 4일 날 한번 터치하고 강력한 반등이 이어졌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반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봉 기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리뷰하는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에도 고가를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세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거래량 기준 잡아서 120만 주에서 17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 시에는 장중 20%가량의 슈팅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면 목표가 13,000원 기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 중국의 문화사절단 파견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켜볼 수 있는 코스맥스 편입해 주셨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참 익숙한 종목인데요. 파트너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 챌린지 통해서 공략해 주셔서 수익을 이미 안겨다 주신 그러한 종목인데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요.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2%대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은 또 회복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이제 오후장에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제가 보면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4%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 4%의 하락을 여러분께서 좀 더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트럼프 대통령의 리스크, 불확실성 리스크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 나스닥 지수의 마이너스 4%의 조정은 좀 더 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져 왔던 상황에서 마이너스 4% 추가 하락이 이어진 모습이죠. 이 마이너스 4%대의 하락은 2022년도 9월 3일 이후로 최대치 하락폭입니다. 특히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던 8월 5일 블랙 먼데이의 하락폭보다 더 심한 하락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대 낙폭에서 국내 증시 일정 부분 선방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무료 교육방 안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자, 2024년도 10월 29일 날 이 검정색 이어져 왔던 이 검정색 하락 추세와 2025년도 4년도 12월 9일부터 이어져 왔던 상승 추세, 이 모든 것들을 다 돌파를 했습니다. 이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나서의 눌림, 첫 번째 눌림이 3월 4일이었고요. 두 번째가 오늘 3월 11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전 저점까지 회복해 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무료 교육방에서 이제는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다 남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막판에 하락폭, 갭 하락폭을 대부분 다 메꿔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다만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서 눌린다 하더라도 2,52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회복장 안에서, 앞으로의 회복장 안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준비를 미리미리 해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참고해 보셔서 전략들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참 힘들죠. 시장 변동성에 혼자서 투자하기 참 힘들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